지방선거를 앞두고 당 노선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국민의힘 긴급의원총회. 3시간 넘는 논의 끝에 국민의힘이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잘못된 비상겸 선포로 큰 혼란을 드린 데 다시 한번 국민께 사과드린다며 계엄 15개월이 지나서야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선언한 겁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적 복귀를 요구하는 일체의 주장에 명백히 반대합니다. 대한민국도 국민의힘도 결코 과거로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가 대표로 결의문을 읽는 동안 의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결의에 동의한다는 뜻을 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당내 갈등을 증폭시키는 행동과 발언을 중단하고 대통합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15개월 걸린 절윤 선언은 80여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때문으로 보입니다. 참패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까지 당 노선을 지적하며 공천 신청을 하지 않자 더 이상 노선 변경을 미룰 수 없다는 요구가 이어졌습니다. 전륜한다라는 의미로 분명히 메시지를 내는 게 선명성 또는 우리 미래를 위해서 옳은 일일 것이다. 절연에 반대하는 그런 일도 나왔나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도 결의문에 동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장동혁 당대표께서는 의원들의 총의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불과 3주 전 절연 요구 세력을 향해 절연 대상이라 말했던 장 대표는 결의문 발표 이후 기자들 질문에 아무 대답 없이 의총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앞서 전환길 씨 등 윤호개인 세력은 윤석열을 버리면 장동혁도 버릴 것이라 경고했고 장 대표는 당내 쇄신파 의원들에게 윤호개인과 함께 가야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때문에 국민의힘이 실제로 노선을 바꿔 윤호개인과의 절연을 행동과 공천으로 보여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동혁 대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국힘을 버리지 않고 그래도 장동혁 대표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좀 당황스럽습니다. 진짜 대략 당황스럽습니다. 과연 장 대표께서 입장 발표를 어떻게 할지 기다려보고 있었고요. 두 번째, 이런 마당에 우리가 국민의힘을 과연 지지할 수 있을까? 오늘 1년 기준으로 삼아온 모든 것이 지금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사실은요. 한마디로 저는요. 짧게 논평하락하면 자유대한민국은 죽었다. 국민의힘 오늘 106명 이름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절연하겠다는 것은 자유대한민국이 죽었다라고 저는 논평을 합니다. 광역단체장 공천 후보 접수를 마감한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천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 시장은 당 노선 정상화라는 성결과제를 풀어내야 한다며 당 지도부와 의원들의 응답을 기다린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을 요구하며 당 지도부와 기싸움을 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경쟁력을 높이는 당의 노선이 무엇인지, 무엇이 수도권 주민 여러분들께 다가갈 수 있는 당의 입장인지를 먼저 좀 깊이 고민을 하고.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하고 있고요. 제가 지난번부터 계속 얘기했던 그 윤석열 절연 부분하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었더라? 그렇죠. 그 지난번에 장동혁 대표 발언 그걸 철회하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쨌든 지방선거를 승리하기 위해서는 뺄셈의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잘못되었다. 지금이라도 통합의 리더십을 보여줘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한동훈 대표를 제명한 부분, 당원 게시판 가지고 제명한다는 것은 그건 말이 되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그걸 좀 상징적으로 통합의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는 그 상징적인 의미니까 그런 것을 좀 철회하는 그런 용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 결단을 내려달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도부 반응은요? 계속 메모를 하고 있더라고요. 당대표가? 몇 명 정도 발언하신 거예요? 지금 조심해. 지금 세 분 이상 발언하고 있더라고요. 무소한 변화하고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들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좀 오늘은 그냥 듣기만 하지 말고 그걸 좀 결의문에 담든지 해서라도 그걸
좀 제대로 좀 결론을 좀 내렸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혹시 윤미는 윤위원장 그 사태? 그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윤리위원장 사태에 대해서도 요구하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어느 부분? 그건 나중에 물어보시고 대변인이 답해주시겠죠. 지금 중간에 나오신 제가 뭐 다 말씀드렸고, 예, 그래서 좀 더 많은 자유롭게 좀 말씀을 좀 하시고 계시니까 좀. 혹시 네, 두 번째 키워드 장동혁도 포함입니다. 말씀드렸죠. 어제 국민의힘 의원총회 긴급 열렸는데요. 3시간 동안 경론 끝에 결의문이 하나 발표가 됐습니다. 네, 송원석 원내대표가 관련된 내용 발표를 했었는데요. 저희가 어제 현장 영상 먼저 보고 오시죠. 저는 오늘 제 발언이 마지막 정치적 발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이 자리에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서 국민께 큰 혼란과 실망을 드린 데 대해서 송구하고 반성하는 당 차원의 입장을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하여 당의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당을 탈당하여 우리 국민의힘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우리 당의 이 모습이 너무 처참합니다. 이 당이 정말 선거를 이기려고 하는 정당이냐? 아니면 아예 선거를 포기한 정당이지. 참 분간이 안 될 정도입니다. 우리가 어쨌든 지방선거를 승리하기 위해서는 뺄셈의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잘못되었다. 장동혁 당대표께서는 의원들의 총의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감사하고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이제 비로소 저희 당 입장에서는 선거를 치를 수 있는 최소한의 발판이 마련된 셈입니다. 드디어 이제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다시 우리 당이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고. 네, 저희가 어제 상황을 쭉 영상으로 정리해서 보여드렸습니다. 결의문 내용을 한번 볼까요? 일단 비상계엄 대국민 사과 메시지 재차 냈습니다. 여기에 가장 핵심이 되는 건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적 복귀를 반대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까지 윤어게인과 함께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 절연하지 못했다라는 비판의 목소리, 이 문장 하나로 정리를 하겠다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또 당내 갈등 증폭하는 발언들, 친한계와의 징계 정치로 갈등 상황도 있었잖아요. 이런 것도 정리하는 말 모두 담아서 결의문을 냈습니다. 여기 아래 보시면 국민의힘 국회의원 일동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창근 행정관님. 이 상황에 국민의힘 의원이 어제 전격적으로 이런 결의문을 낸 배경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결국 시발점이 된 부분은 오세훈 시장의 후보 등록을 안 한 거죠. 그래서 배수의 진을 친 압박이었잖아요. 네. 왜냐하면 당이 이대로는 당의 노선을 정립하지 않고서는 지방선거를 치를 수 없다는 그런 절박함이었거든요. 사실 이 부분은 지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때 명확히 입장이 나왔었어야 돼요. 하지만 그때 오히려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해야 된다는 세력과 절연하겠다는 정말 황당무계한 당대표의 그런 발언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당이 정말 추락을 했잖아요. 그래서 늦었지만 그나마 이제 수도권 후보들뿐만 아니라 전 지역에서 후보들이 비빌 언덕이 생긴 거고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결의문을 낭독을 하고 발표했지만 여기에 그치면 안 되고 이제는 실천이에요. 실천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국민들은 지켜볼 거거든요. 이것이 이번 선거의 면피용으로 정말 꼼수인지 아니면 정말 처절하게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는 건지 이러한 실천이 전제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은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의 실천 그리고 당이 하루속히 선대의 체제로 빨리 전환해야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실천이 필요하다. 말은 몇 번 했지만 앞으로 달라지는 모습. 김남근 대변인, 국민의힘이 이번 결의안 발표로 진짜 달라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국민들에게 달라졌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 몇 가지 포인트 생각해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당해 보이는 사람들, 면면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구성하고 있는 장동혁 대표를 비롯해서
지도부의 주요 인사들, 이 사람들을 전부 다 친윤 세력, 윤 어게인 세력이 아니라 정말 헌정수호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새로운 인물들로 바꿔내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장동혁 지도부를 완전히 바꿔낼 수 있는지 지도부, 당대표를 비롯해서 지도부를 바꿔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최소한 뭐 윤리심판위원장이라든지 사무총장이라든지 임명직으로 당대표가 임명할 수 있는 그런 주요 보직들을 바꿔줘야 되는데 과연 그럴 정도의 힘이 있는지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결국 정책 그리고 메시지, 당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논평 메시지와 정책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불과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국민의힘은 여러 민생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해왔었는데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여야가 협력하고 메시지에 있어서 좀 더 온건하면서 동시에 국민의 삶을 챙기는 어떤 그런 모습,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지 사람과 정책, 메시지 이 세 가지가 바뀌는지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오세훈 시장의 불출마가 사실 하나의 계기가 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이 수도권 서울뿐만 아니라 TK 민심도 심상치가 않다고 합니다. 이 주호영 의원이 어제 한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왜 너희들끼리 싸우고 있느냐, 꼴도 보기 싫다라면서 몇십 년 당원이었는데 탈당하겠다는 분들이 대구에 많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영재 의원님. 이렇게 지금 보수의 핵심 지역구 사실 TK 자민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지역에서도 민심이 좋지 않다라는 발언 어떻게 보셨습니까? 실제 주호영 의원의 말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지난 명절 때 대구에 가서 40대, 50대 여론을 들어봤어요. 물론 대구의 전체 40대, 50대 여론은 아니지만 상당수가 사실 윤 어게인에 동조를 못했어요. 그리고 국민의힘이라는 것이 왜 이렇게 바뀌었느냐. 그리고 주호영 의원이 저렇게 또 얘기하실 수 있는 것은 국민의힘 이전인 한나라당 시절부터 당명이 9번 바뀔 때 언제 성공을 했고 언제 실패했는지를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런 과정에서 대구에서 또 육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여론에 민감하고 여론을 정확히 간파한다고 봐야죠. 그래서 대구의 저러한 민심은 자칫 잘못하면은 대구까지도 사실 넘어갈 수 있다는 위기감이거든요. 그러한 발로기 때문에 이제 당이 대구라도 수성하고 그 바람이 최소한 서울이라도 이기고 더 바란다면 다른 지역에서라도 선전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실천 더 바뀌어야 중요합니다. 한다. 예. 이런 결단을 하긴 했지만 중앙일보를 한번 보실까요? 국민의힘 의원 107명 전원이 메시지를 냈다라고 보도가 나왔지만 장동혁도 찬성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긴급 의총으로 장동혁 대표가 여기에 찬성을 했는지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는지가 또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장동혁 대표 어제 이 긴급 의총 내에서는 그다지 많은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변인을 통해서요. 존중한다. 의원들의 뜻을 존중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김남국 대변인님, 장동혁 대표가 전적으로 여기에 찬성을 했다. 그렇지 않았을 수도 있는 가능성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지금 어제 오늘 나온 메시지를 보면요. 뭔가 뜨끈미지근한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뜨끈미지근하다. 장동혁 의원도 의원이고 107명의 서명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동의한다라고는 저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런 정도의 당에 아주 중요한 어떤 성명과 메시지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의총장이라고 하더라도 의원총회에서 이야기한 발언이라도 하더라도 원내대표가 하는 것이 아니라 당대표가 하는 것이 맞고요. 또 그리고 직접적으로 당대표의 육성 메시지, 성명이 나오는 게 좋은데 여기에 대해서 적극 찬성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보다 한 단계 수위를 낮춘 존중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장동혁 대표가 어쩔 수 없이 당내의 여러 의원들과 선거 때문에 불가피하게 여기에 나는 끌려가서 마지못해서 이런 존중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아닌지 어제 있었기 때문에 오늘까지 한번 장동혁 대표의 메시지와 이런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장동혁 대표의 메시지 눈여겨보고 있는 사람 한 명 더 있습니다. 바로 전한길 씨인데요. 어제 이 보도가 나온 직후에 유튜브 방송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직접 보고 오시죠. 한마디로 윤어게인 반대,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 복귀를 반대한다. 그리고 계엄을 사과한다. 계엄을 자기들이 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인데 뭘 저희들이 사과합니까? 국민의힘이 진짜 보수 정당 맞나? 라고 의심했고 이미 엔추파도스 말 그대로
가짜 야당이죠. 그 결의문 채택되고 난 뒤에 장동혁 대표는 침묵하고 나왔지 않습니까? 아직 아무 말도 못한 상황이고, 제가 늘 이미 입장 발표 여러 번 했지 않습니까? 장동혁 대표께서 원칙만 지켜달라. 국민의힘은 오늘부로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졌다, 끝났다고 봅니다. 장동혁 대표님마저도 엔추파도스입니까? 장동혁 대표님마저도 이재명 하수인이 되는 겁니까? 입장을 분명히 밝혀주십시오. 도저히 납득이 안 됐습니다. 아니, 그렇게 마음에 안 들고 실망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6.3 지방선거에 장동혁 대표가 있으니까 그래도 우리 신중하고 신중하자. 그렇게 조심조심 해가 왔는데 오늘 뭐 대놓고 106명이 야, 이럴 수가 있나. 진짜 살이 부르르 떨립니다. 네, 엔추파도스 이 단어만 계속 꽂히게 들리는데요. 이창근 행정관님. 이렇게 전환기 씨가 지금 강하게 장동혁 대표 뭔가 타도하는 듯한 메시지를 냈는데요. 쭉 들으셨는데 어떠셨습니까? 아직까지 전환길 씨는 몽상가인 듯해요. 정말 딴 세상에 사는 사람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더 강하게 말할 수 있어요. 본인이 얘기한 원칙, 어제 발표한 결의문이 원칙입니다. 그것이 국민들이 말하는 원칙이고, 그 원칙의 이면에는 국민의힘은 강령의 민주화와 산업화 세력을 아우르는 공당이면서 민주공화국의 정당임이 천명이 되어 있어요. 그것이 원칙이에요. 하지만 전환길 씨가 말하는 원칙은 특정 정치인의 특정 노선이잖아요. 그건 자유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본인이 얘기한 대로 창당을 하면 돼요, 이제. 창당 그렇습니다. 이야기가 나왔네요. 네. 자유한길당이 아니라 이제는 자유한길당으로 창당을 하고 거기에 따르는 사람들 정말 다 그쪽으로 간다면 국민의힘은 더 건강한 야당으로서 민주당의 폭정, 잘못된 정책 이런 것도 견제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구분이 돼야지만 민주당도 더 건강하게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발 전환기 씨 말대로 창당을 해서 싹 그쪽으로 다 갔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창당을 해달라 메시지를 내셨는데요. 이 전환기 씨 팬카페에 이런 글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픽을 한번 보시면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장동혁 대표도 넘어갔으니 창당이 답이다. 창당해달라 윤 어게인으로 국민의힘 정신 못 차렸다. 나는 탈당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 대변인, 이런 여론들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여전히 국민의힘의 지지층의 상당수가 윤 어게인 세력 윤석열과 절연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보여주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전환길 쌤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전환길 씨가 엔추파도스라고 막 계속 얘기를 했는데 이게 뭔가라고 계속 거슬립니다. 저도 찾아보니까 엔추파라고 하는 게 스페인어로 꽂다라고, 플러그를 꽂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엔추파도스라고 하는 게 기득권층, 베네수엘라의 소위 말하는 기득권층에 플러그를 꽂아가지고 뭔가 권력과 부를 얻는 그런 기득권층을 엔추파도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금 이제 이 전환길 씨는 현재의 윤석열을 절연하고자 하는 그런 세력들을 기득권층이라고 하면서 공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민으로서는 상식적인 어떤 상식을 가지고 있는 국민으로서는 이 말을 도저히 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고요. 지금 앞서 저희가 본 장면에서 장동혁 대표가 의총장에서 약간 고뇌하는 그 한겨레 사진이 있었죠. 네, 한겨레 사진에서 머리가 지끈 이렇게 나왔었는데 아마 지금 지지층과 지도부 내에서의 어떤 그러한 갈등 때문에 머리가 지끈 이런 사진이 나오지 않았나 싶었는데요. 장동혁 대표가 정치를 하면서 봐야 될 국민은 이러한 어떤 한줌 윤 어게인 세력이 아니라 정말 대다수의 상식 있고 건전한 국민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용기 있게 정말 해야 될 일을 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아까 보셨던 한겨레 사진 한번 다시 보여주시죠. 이제 배현진 의원과 장동혁 대표의 투샷은 이제 좀 익숙하실 것 같습니다. 공교롭게도 이렇게 앞뒤로 앉아서 장동혁 대표 머리를 짚는 모습이 보이고, 근데 어제 결의문에서 이 갈등을 증폭시키는 단어는 쓰지 않겠다라는 내용도 포함이 됐습니다. 이창근 행정관님. 지금 배현진 의원과 친한계 의원들 당대표와 이제 징계 정치로 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뭔가 논란도 조금 줄어들 수 있을까요? 일단락이 일단 됐지 않습니까? 물론 국민의힘 내부의 자정으로 일단락이 되는 게 가장 좋지만 사법부가 제동을 걸었잖아요. 그래서 배현진 의원은 서울시당 위원장직에 복귀를 했고 남은 것은 결국 한동훈 전 대표의 복당 문제인데 그 부분이 또 다른 갈등으로 또다시 양상이 표출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도 예. 사실 일정 부분 책임은 있어요. 그렇다면은 한동훈 전 대표가 본인 말대로 보수 재건의 미랄이 되겠다면은 이번 지방선거나 재보궐선거에서는 백의종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하. 그래야지만 한동훈 대표. 예. 당권파가 더 할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본인을 내려놓고 본인이 주장하는 보수 재건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의 복당을 어제 친한계 일부가 주장을 했다고는 들립니다. 네. 그것이 새로운 갈등으로 비춰서는 국민의힘이 다시 지금 어렵게 시작한 변화의 출발점을 다시 도로아미탑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양쪽이 다 이제는 자제하고 당이 변화하기를 약속한 만큼 국민들한테 그 약속을 실천하는 데 매진해야 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어제 뭔가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요.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 입지가 조금 더 좁아진 게 사실입니다. 어제 장동혁 대표 팬카페인가요? 여기에서 이 도시락 조공을 한 사진이 한 장 올라왔습니다. 어제 오전 최고위, 그러니까 주말 사이에 오세훈 시장과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이 나왔고 월요일 오전에 뭔가 일이 있을 것 같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게 팬들이 여기 보시면 장동혁 대표 얼굴 사진을 이렇게 프린트해가지고 가수 연예인들에게 조공하듯이 최고위 전에 다과 타임에 싱싱한 과일과 쿠키를 배달시켜 드렸다. 이렇게 응원하는 목소리가 나왔고요. 어제 이 결의문 발표 이후에도 당신이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습니다. 걱정 말고 굳세게 나아가 주세요. 김 대변인님, 네. 이런 또 여론이 또 따로 있습니다. 네, 이거는 장동혁 대표에 대한 개인 지지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장동혁 대표가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지지하겠다. 네. 굉장히 힘이 되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행히 장동혁 대표가 윤 어게인 절연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어제 성명을 통해서 일부 소극적이지만 밝혔고 거기에 대해서 팬카페가 만약 본인을 지지하고 직접 지지하는 어떤 그런 팬카페에서조차 반대를 한다면 장동혁 대표도 굉장히 난처했을 거예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본인을 사랑하는 팬카페에서 응원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아마 위로는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장동혁 대표와 함께하는 분들 팬뿐만 아니라 한 명 더 있죠. 김민수 최고위원 아까 잠깐 그래픽으로 보여드렸는데요. 어제 이 결의문 내용이 발표된 이후에 이런 메시지를 또 올렸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정치 입문 8년 만에 처음으로 신뢰하게 된 사람이다. 마지막 순간까지 장동혁 대표가 여러분 곁에 함께 서 있을 거다라고 메시지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을 이야기했는데 마지막까지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은 누굴까요, 이혜인 장관님? 김민수 최고위원도 자제를 해야 돼요. 저것은 사실 윤 어게인을 다시 부추기는 거예요. 여전히 강성 당원들을 자극하는 거예요. 저는 김민수 최고위원한테 묻고 싶어요. 본인이 아마 공식적으로 처음 출마를 하게 된 게 지난 2020년 총선입니다. 당시에 장동혁 대표가 당에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럼 당시에 본인이 정치에 입문한 지 처음 신뢰한다는 말 누구한텐가 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믿습니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았을까요? 정치인은 본인 말에 정말 무게감을 느끼고 네.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지금 현재는 당 지도부였고 본인도 이러한 혼란에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이에요. 당을 정말 수렁텅이로 몰고 갔고 낮에는 어쩔 수 없다 그러다가 전한길 씨한테 형님 기다려 주십시오. 이렇게까지 얘기한 사람 아니에요. 네. 그게 낮에는 윤과 절연하고 밤에는 윤을 다시 찾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책임 있는 사람이 또다시 저렇게 선동하는 사람들을 선동하는 듯한 메시지 저는 정말 불충분하고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본인도 자제해야 됩니다. 자제해야 한다, 불충분하다라는 이혜인 장관님 개인 의견 전해주셨고요. 국민의힘이 의원 전원 명의로 윤어게인에 반대하는 정확한 표현은 윤석열의 정치적 복귀에 대한 주장을 명백히 반대한다라는 표현입니다. 이게 이제 절윤이냐? 어제 이 자리에 있던 김경률 전 국힘 비대위원은 보이스피싱이다. 이거 사기야. 속지 마세요. 이랬거든요. 김환 기자님 또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안 변할 거라고 봤는데 또 놀래긴 했는데 찬찬히 뜯어보면 그래도 선거가 다가왔다. 선거는 마침내 오고 있다. 이런 느낌 들었습니다. 네, 했다 치고
했다 치고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보통은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특히 아이돌이라든지 이렇게 춤 연습을 할 때 보면 따라하는 것들을 완벽하게 다 하긴 좀 어려우니까 이 정도는 했다 치고 넘어가자라는 식의 이야기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하고 있는 사과와 그리고 절연이라고 하는 태도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이만큼 우리가 했다 치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자라는 식의 이야기로 들릴 수밖에 없는 게 그러니까 지금 장동혁 대표의 침묵이라고 하든지 그리고는 사실 통합을 강조하는 마지막 그 결의문 메시지를 보더라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선거가 다가왔기 때문에 이 정도 그냥 우리 했다고 서로 치고 넘어가자라고 이해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했다 치고 넘어가자. 서민선 기자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제 결과적으로는 아까 우리 이제 김만 선배가 말한 것처럼 선거용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지금 분위기가 대구 경북도 힘들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요거 통해서 이제 대구 경북 그리고 이제 부울경 중에 하나 그리고 이제 서울 강남 3구청장까지는 좀 이제 확보를 하려고 하는 것 같다.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뭐 이게 오세훈 시장이 공천 등록을 후보 등록을 안 하면서 그것 때문에 이게 긴급구청이 열렸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홍원석 원내대표는 아니다. 그다음에 나온 얘기가 지난주 금요일날 남양주에서 소주회동을 해서 7인회동인가요? 8인회동? 8인회동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제 이게 가장 정치적으로 스무스한 모양새. 그러니까 좋은 스탠스는 당의 가장 이제 간판 후보일 수밖에 없는 서울시장 후보가 전격적인 제안을 하고 정치적 승부수를 던지고 그거에 대해서 당이 화답을 해주고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이제 갑시다. 뭐 했다 치고 이제 다 손잡고 갑시다. 이런 그림이어야 되는데 어제 이제 중앙일보가 낱낱이 이제 말하자면 이게 어떻게 기획된 건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대본을 공개를 한 셈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연출이 됐는데 그러니까 연출이 될 수 있습니다. 정치는 어쨌든 일정 정도의 그런 연출과 퍼포먼스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있을 수 있는데 이 퍼포먼스와 오세훈 시장의 퍼포먼스와 이 연출이 이 쇼가 어떻게 연출됐는지를 이제 드러내면서 그리고 저는 이제 그 보도도 보도지만 오세훈 시장의 그 당의 이제 결의문을 너무 빨리 수용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조금 더 이제 말하자면 이 정도는 부족하다. 실질적 조치가 있어야 된다. 이 다음 스텝이 뭐냐? 장동혁 대표는 왜 침묵하냐?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했으면 훨씬 더 스포트라이트를 오래 그리고 강렬하게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어저께 뭔가 그거를 덮서 이 정도면 됐다. 수준으로 나오면서 지금 이제 중앙일보의 보도와 오세훈 시장의 센스가 겹쳐지면서 이거 결국엔 본인 서울시장 나가고 싶은데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루짜리 이거 연출을 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지금 시선까지 있는 상황입니다. 김한 기자님이 그 오세훈 시장 얘기를 했으니까 그 얘기부터 먼저 좀 해보도록 할게요. 뭐 진짜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사실 이게 명확한 조륜이 앞서 이제 됐다 치고 했다 치고 죄송해요. 네. 했다 치고 약간 다릅니다. 제가 수동태로 살아가지고 했다 치고 근데 오세훈 시장은 혹시 안 했다 칠까봐 염려했던 건 아닌지. 오세훈 시장도 했다 치고 가는 건가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했다 치고. 어제 오세훈 오세훈 시장 측 관계자랑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일각에서는 이제 무소속 출마 혹은 불출마의 빌드업 아니냐라는 식의 이야기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물어보니까 기스 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우리가 안 하려고 했던 것들을 안 한 적이 있느냐? 결국 할 거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서울시장 선거 치열하게 해가지고 본선까지 가는 모멘텀 만들었다라고 보고 있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오세훈 시장은 이제 본인의 이제 스케줄을 밟아가는 것으로 보이고 중요한 건 장동혁 대표가 이제 또 어떤 식으로 이제 사실 이제 박성태 진행자도 예상하는 것처럼 36시간 용일지 그래서 이게 적당하게 봉합되는 수순으로 서로 이제 했다 치는 것들을 얼마나 이어갈 수 있을지가 문제이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오늘 당장 전한길 씨가 국민의힘에 가서 탈당서를 내겠다라고 하고 있고 뭐 물론 고성국 씨의 반응은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은 어떤 당의 강성 지지층 추이를 좀 살피고 있는 것이 장동혁 대표 현재의 스탠스이긴 하죠. 서민선 기자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오세훈 시장이 일단 발판이 마련됐다. 지방선거를 뛰기 위한 총 결의문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입장을 낸 것에서 어떻게 보시는지. 근데 일단 저희가 그 소주회동 기사가 나오고 나서 저희도 좀 따로 취재를 해봤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경위가. 근데 정확히 시간 그 타임라인을 정리해 보면 남양 소주회동 있고 그다음에 장동혁 대표가
오세훈 시장을 만나고 네. 그다음에 저녁에 안철수 이제 의원을 만나고 예. 그 다음 날 오세훈 시장이 공천에 미신청을 했어요. 그러면서 노선에 대한 밝혀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 날 이제 의총 결의문이 나왔거든요. 잠시만요. 정리를 해보면 네. 금요일 밤에 남양주 8인 소주회동이 있었고 네. 그 다음에 토요일에 네. 장동혁 오세훈 미팅이 있었고 네. 또 그 다음에 장동혁 안철수 미팅이 있었고 네.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공천 접수 안 하겠다라는 발표가 있었고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제 의총이 있었던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듣기로는 그 사실 소주 회동에서 장동혁 대표가 이렇게 노선 바꾸는 것까지 동의하진 않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네. 대신에 노선에 대한 토론을 위한 의총을 열자. 여기까지만 동의했다고 하고 그래서 사실 이 결의문이 나오고 나서 장동혁 대표가 굉장히 표정이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거기까지 생각을 안 했는데 그렇게 나와버린 거에 송원석 원내대표가 좀 키를 강하게 쥐고 갔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사실 이렇게 노선 변화 정도에 되면 사실 당의 간판인 대표가 직접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한 발 뺐잖아요. 근데 그게 굉장히 불쾌감을 표시한 거였는데. 네. 그러면 지금까지 보도된 건 네. 그 정도의 그러니까 윤어게인이나 저륜을 명확히 안 쓰고 약간 애둘러 표현해서 노선 변화를 얘기하는 것으로 조율됐다라고 저희가 이 남양주회동의 결과물로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서민선 기자 취재한 바에 따르면 그게 아니다. 네. 장동혁 대표는 거기도 동의하지 않았다라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상 근데 이게 소주회동 기사가 나온 경위를 또 이제 좀 알아봤는데 이게 솔직히 이게 이들끼리 있었던 얘기니까 누가 흘리지 않으면 그렇죠. 안 나오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주인이 흘렸을 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세훈 시장이 이 결의문에 이거를 싹 자기의 성과로 가져가려고 하니까 아니다. 우리 원래부터 계획된 거다라고 하면서 약간 어떻게 보면 언론 플레이를 이제 한 거죠. 예. 네. 그래서 여기에서의 이제 그 당에서 이제 바라보는 큰 그림은 일단 오세훈 시장, 서울시장 나오게끔 만드는 건 맞는데 그 다음 당권 예를 들면 그 다음 스텝까지 예를 들면 이제 오세훈 시장에게 이 공을 주긴 어렵다라는 차원에서 이런 기사가 이제 나왔던 것 같고 그래서 사실 처음에 나왔던 기사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장동혁 대표도 동의한 것처럼 이렇게 나왔는데 알고 보면 그 내막에는 이제 장동혁 대표는 사실 거기까지 동의한 건 아니었다. 그렇게 했었어요. 사실 처음에 김한 기자가 얘기한 대로 그것도 좀 모양이 좀 웃겨요. 오세훈과 장동혁의 기싸움 존칭은 빼겠습니다. 기싸움에 장동혁 대표가 밀린 것처럼 보이자 긴급총 결과물이 그게 아니다. 원래 우리끼리 해왔던 거다. 근데 이걸 공개하는 순간 사실은 톤을 상당히 낮게 하기로 조율됐다라는 거면 결의의 이 태도가 약해지는 거잖아요. 네.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건지. 굉장히 지금 당의 난맥상들을 보여준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일보 보도가 그러니까 어떤 그 결의문의 그 결연함들을 굉장히 낮추는 상황이거든요. 결국은 뭔가 짜고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왔구나. 뭐 좋게 말하면 조율이긴 하겠지만 이 상황들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제 윤어게인 노선으로 완전히 제압했다기보다는 적당한 봉합을 선택하면서 뭔가 가려고 하는 거구나라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 기사가 저도 왜 나왔지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 공을 누가 가져갈 것지에 대한 판단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굉장히 좋은 선택이었을까라는 의문이 들기도 하고요. 이게 사실 지방선거만 놓고 보면 오세훈 시장을 좀 띄워주는 게 그게 맞죠. 나았을 텐데 뛰는 걸 못 보는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선거가 다가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더라도 했다 치더라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일이라면 그 공을 출마하는 사람한테 몰아주는 게 사실 맞는데 어제 하루 보면 이 상황 자체가 굉장히 쪽지대본이에요. 우리가 옛날에 막장 드라마 얘기할 때 그 얘기 많이 했었는데 예를 들면 이거를 오세훈 시장이랑도 사전에 공유를 했었다고? 사전에 기획을 미리 했었던 거야? 이거를 통해서 오세훈한테 가야 될 시선을 한번 뺏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또 뭐 하는 겁니까? 김태흠 지사를 만나러 갔어요. 장동혁 대표는. 그래서 충남에는 나와달라고 얘기를 하고 그럼 오세훈 시장은 출마하는 거야 안 하는 거? 접수를 하는 거야? 근데 그러니까 이종영 공관위원장은 다시 문이 활짝 열려있다. 그 전날과 완전히 다른 태도에 또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국민의힘이 뭔가 일사불란하게 그 일사불란함은 선거 승리라고 하는 목적을 향해서 가고 있다가 아니라 저 내부에서 뭔가 밖에서는 알 수 없는 암투가 벌어지고 있다. 뭐 이렇게 지금 비춰지게 스스로들이 지금 연출을 하고 있는 뭐 이런 상황이 아닌가. 그러니까 그 오세훈 시장을 만나기 전에 안철수 의원을 만났는지 혹은 후인지는 조금 이야기가 다른 것 같아서 그러니까 그날 만난 건 맞는데 시기는 조금 이야기가 다른 것 같습니다. 시기는요? 알겠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장동혁 대표가 오세훈 시장 안철수 의원 만난 거 토요일에. 알겠습니다. 지금 댓글에
박광규 의원도 주제에 나왔다면서 제가 계속 약간 보면서 미소가 지어졌는데 우리 박광규 머리를 가진 서민성 기자님이 워낙 취재를 지금 잘 해오셨어요. 솔직히 첫날이어서 지금 취재 엄청 해오신 거죠? 네. 혹시 후배들을 다그친 거 아니에요? 사실 좀 팀이 다 같이 약간 하는 그런 CBS 마음으로. 대표로. 야. 우리가 제가 저희 부스 대표로 나온 국회 저희 부스에 국회 부스에 라디오로 들으시는 분들은 굉장히 궁금하시겠어요. 유튜브 들어오셔서 또 예. 서 기자님 모습을 볼 수 있다. 박완규 헤어란 무엇인가? 박완규 헤어의 그 서민성 기자님이 지금 워낙 많은 취재를 해오셔가지고 풍성해졌어요. 예. 사실 그 남양주 해동의 디테일들 혹시 뭐 주종 이런 건 안 나왔죠? 예. 거기까지는 다음에 알아보겠습니다. 저희가 또 그런 거 얘기하면 괜히 뭐 기레기라고 욕도 먹고 그래요. 그냥 그것만 불러도 될 것 같아요. 중앙일보가 제목을 소주 회동이라고 뽑았기 때문에.